네, 5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그래도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 넘는 상승률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전까지만 해도 유입되는 양상이었다가 지금은 창구 기준으로 매도로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업종별 매매를 살펴봤을 때도 매수 탄력도가 꽤 둔화된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버티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 3분기의 실적을 발표한 수출 대표주들 중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라고 하는 두 대표 종목이 모두 어닝 쇼크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닝 쇼크가 전부 비용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비용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어차피 2600선에서 큰 반등이나 큰 반락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실적의 안정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좀 더 포커싱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뉴욕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장이 또 그대로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실적을 보면서 또 시장에서 2600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TSMC랑 ASML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사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제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TSMC 이렇게 잠정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악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나왔을 때 호재로 반응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께서? 네, 저는 실적이 총량이라든지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실적의 그 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비용 통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모두 실적에 관련돼서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물류비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비가 재밌는 게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건 물류비에서 작용하는 것, 기계적으로 SCFI 같은 지수를 떠올리고 BDI라든지 여러 가지 운임지수 떠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가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70 내외 정도의 수준이죠. SCFI는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하회한 것이 물류비 때문이다? 그러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환율 관련돼서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고 2, 3%는 환율 관련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미국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급증한 물류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주들 중에서 물류비가 꽤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 시장이 헤매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도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을 실은 종목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전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실적이나 해외 업체들과 뭔가 확실한 빅파마 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기술 수출이거든요. 네. 물류비에 전혀 영향을 받지 받지 않죠. 않죠. 네. 네. 오늘 또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내수 금융주들 실적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물류비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스라엘, 이란 이슈도 여전히 잠재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잠재해 있는 이슈가 있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단순 요소로 우리가 딱 우리 시장을 한번 추격해 보면 과연 물류비에서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조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실적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실적적인 부분에 악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물류비라든지 뭐 유류비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상 운임비들도 해당이 될 텐데 그리고 환율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기술 수출을 주로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최근에 이제 매수세들이 많이 포착이 되잖아요. 이런 이유들에 관해서는 이사님께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실적 안정성이 가장 견조하지 않을까. 오늘 오르고 있는 게 은행주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금융주들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 증권주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업종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호재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반대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호재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서 채권의 보유 평가이익이 올라갈 수 있어서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의 안정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로 수급도 몰리고 상대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KB금융은 지금 오히려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을 포커싱을 할 때 금융주가 뭐 밸류업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오히려 3분기의 실적 안정성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금융 3대 업종이 아닌가. 지금 뭐 금리가 우리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내려주면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라는 판단인데 그러면 적어도 PF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계속 리파이낸싱이 가능하고 뭐 자금 여력도 충분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PF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면서 실적은 그런대로 가장 변동성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거기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서 뭐 배당을 많이 주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번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소위 물류비와 환율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덜 노출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장 수급의 이동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시작에서 이 테마주단의 성격을 가진 섹터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략한다라는 건 사실 좀 트레이딩의 관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실적에 집중을 해가면서 실적적인 리스크들이 조금 없는 종목군들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포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은행주들, 금융주들, 보험주들에 관한 랠리들이요. 하반기에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이사님께서는? 일단 모멘텀은 실적 발표되는 월말 정도 수준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특성은 또 이렇게 주가가 아주 급등하거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저항에 부딪히면서 또 상대적인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 기준으로는 PBR 0.6배, 0.7배 정도 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보험주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증권업종도 크게 그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업종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수가 답답하게 2,600선에 갇히면서 일정 부분 제한된 랠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네.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주요 제조업 종목군들의 실적 변동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관건이죠. 만약에 그때 정말로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만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방산,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실적을 낸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물류비 때문에 실적이 다 예상보다 하향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그쪽에서 자유로운 쪽으로 계속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물류비가 문제가 된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저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뭐 주가가 삼양식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양식품의 강세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라면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같이 기인하고 있던 건 원재료 가격은 안정, 그다음에 제품 가격은 확산,
환율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세 가지가 결부된 시너지가 엄청난 이제 실적 폭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미 3분기에 환율은 한번 꺾였죠. 1,300원대 초반까지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물류비에 대한 적용을 삼양식품 같은 건 적극적으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심이야 미국 공장에서 일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지만 삼양식품은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물류비가 해당 지역 내에서 물류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의 강세는 우리가 베팅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실적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낮아요. 물론 조선업종은 말씀드렸던 그 이슈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업종이기는 하지만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때 실적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익률이 낮으니까 작은 환율의 변화나 작은 마진율의 변화에도 실적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는 과정이 이번에 실적 발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 이전에 대거 베팅하시기보단 실적의 질적인 측면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군들을 좀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테마주들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시장에 베팅을 하고 그 베팅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려면은 실적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텐데요. 계속 같은 골자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실적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종목과 섹터군들은 오늘 매수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반도체 실적에 관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군들에 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전망들을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는?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지금은 소부장 쪽은 아니다. 일단 대형주인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네. 자리를 매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대부분의 악재를 소화를 도출한 했다?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당연히 더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뭐 소폭이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냐의 확률로만 따져본다면 저는 위쪽으로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시장에서 지금 믿고 있는 건 반등해봤자 얼마나 반등하겠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길게 보고 소위 삼성전자를 이 정도 가격에서 투자했을 때 기간을 늘리면 확률적으로는 승률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를 여전히 분할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뭐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은 쉽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뭐 여러 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18만 원 위에서는 전혀 추격 매수의 구간이 아니다.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왜 18만 원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금 SK하이닉스의 BPS가 9만 원대예요. 근데 반도체가 호황일 때 보통 PBR 2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도에 그 투자할 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 BPS가 12만 원으로 급격히 올라가지만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9만 원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8만 원이라고 하는 게 소위 호황이라고 했을 때 그 가격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위의 가격은 내년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아주 강한 속도의 실적 상향이 있었을 때 가능한 그런 목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8만 원에서 23만 원은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밑에 가격에서 사려면 그 밑에 가격에서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가격에서 뭐 지지선을 붕괴하는 단기 박스의 저점을 붕괴하는 그 정도의 기술적 충격이라면 더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철저하게 밸류 가격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아래에서 공략하는 것이 승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소부장은 지금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계속 뭔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정도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소부장 쪽에서 그나마 해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레코드가 발생했던 그런 기업들은
뭐 PSK,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근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어 테크닉스가 최근에 뭐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서 조금 업력을 삼성전자 향해서 바깥쪽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종목들 외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강력하게 베팅하기엔 쉽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의 P4, P5 라인의 투자가 지연되거나 조금 뭔가 계속 우리가 생각한 속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소부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때는 아니고, 소부장 내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종목군들로 최대한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잡아주느냐,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에 관해서는 사실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참고 사안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요, 또 주목받는 섹터군들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이어질 텐데요. 자, 은혜로운 섹터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